자, 이번 시간은 변압기 두 번째 강의입니다. 변압기 효율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효율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실측 효율과 귀약 효율로 나눠져 있죠. 자, 실측 효율은 입력과 출력을 직접 측정을 해서 입력분의 출력으로 그 값을 계산하는 걸 우리가 실측 효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입력과 출력 사이에는 손실이 있는데요. 자, 입력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출력 플러스 손실로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는데, 자, 이 손실 성분이 측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입력과 출력으로 효율을 구하지 않고 바로 이 귀약 효율이라는 걸 이용하는데, 바로 이 입력 부분을 출력 플러스 손실로 이렇게 대체해서 계산하는 효율을 우리가 바로 귀약 효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변압기에서 사용하는 귀약 효율은 출력 플러스 손실로 입력을 대신해서 효율을 계산한다. 자, 그래서 효율 공식을 보니까 입력 부분이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귀약 효율의 첫 번째 공식입니다.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곱하기 100%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손실을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 자, 손실에는 철손과 동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철손은 우리가 보통 이제 무부하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부하손. 자, 무부하손의 대표적인 게 바로 철손이고요. 자, 이 동손은 우리가 부하손이라고 그러죠. 자, 부하손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손실을 철손과 동손으로 나누게 되면 출력 플러스 철손 더하기 동손분의 출력이다. 이렇게 귀약 효율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 효율 공식은요, 바로 자, 단위는 프로테이지고, 이 효율 이름을 우리가 전부하 효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부하 효율. 이 전부하 효율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부하율을 100%로 놓고 계산하는 효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하율을 바로 n분의 1로 이렇게 취한다면 이 부하율이 100%라는 이 조건에서 계산하는 걸 우리가 전부하 효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귀약 효율 공식은요, 자,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인데, 손실을 조금 세분화하면 철선과 동선으로 나눌 수 있다. 출력 플러스 철선 동선분의 출력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걸 우리가 일명 전부하 효율이라고 합니다. 자, 부하율을 100%로 놓고 계산하는 값이다. 자, 그 다음 내용은요, 이제 부하율이 100%가 아닌 경우입니다. n분의 1일 때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부하율을 m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m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그냥 n분의 1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이라 쓰면 m을 부하율로 보고요, n분의 1로 쓰면 n분의 1을 부하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n분의 1의 부하율을 가질 때는요, 효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바로 이 출력 부분에 대해서 n분의 1 배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 출력을 다 쓰는 게 아니고 n분의 1만큼만 출력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력이 n분의 1만 나오도록 운전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선 그대로 들어가고요. 철선은 부하하고 상관이 없어요. 무부하 손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하가 운전이 되든 운전이 되지 않든, 자, 철선이라는 건 항상 나타나는 것이다. 전원이 공급이 되고 있는 한 이 철선은 항상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하선은요, 부하의 제곱만큼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n분의 1의 제곱 붙어 있죠. n분의 1 제곱만큼의 이 동선이 변하게 된다. 자, 요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n분의 1이라는 부하율을 적용한 효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율 n분의 1일 때의 효율 공식. 자, 다시 한번 n분의 1 PA 코사인 세타 PI n분의 1의 제곱 PC분의 n분의 1 바로 PA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여기서 이 PA 코사인 세타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PA 코사인 세타가 무엇이냐? 이게 뭐냐면 바로 이 PA 값은 피상전력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볼트 암페어라는 단위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볼트 암페어라는 단위에다가 0을 곱해버리면 이 단위가 와트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역률 코사인 세타를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효율 계산할 때 모든 단위는 전부 다 와트 성분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효율을 계산할 때 모든 단위, 출력이나 그 다음에 동선, 철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단위를 와트로
취해서 계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손실은 얼마이겠습니까? n분의 1일 때 전체 손실은 바로 이 부분이 전 손실이 되는 거죠. 자, 철선과 동손이 나오는 이 부분, 이게 전 손실이 된다라는 게 전체 손실. 그래서 PI 플러스 n분의 1 제곱 PC가 전 손실이고요. 자, 최대 효율이 나올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최대 효율 조건, 바로 철소는 n분의 1의 제곱에 PC하고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철선과 동선 부분으로 두 개로 나누게 되면 철선, 무부하선과 그다음 동선, 부하선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요, 보통 어떤 경우로 출제가 많이 되느냐, 철선과 동선을 주어지고 나서 최대 효율로 우리가 운전할 수 있는 그 부하율이 얼마가 됩니까? 라는 요 n분의 1을 구하라는 문제로 출제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최대 효율 시 부하율을 구하는 요 공식이 나와 있죠. 아주 출제가 잘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때 우리가 n분의 1은 결과적으로 루트 PC분의 PI가 된다라는 거. 자, 공식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효율을 구하라는 문제도 출제가 되지만 그 밑에 나와 있는 자, 최대 효율 조건이나 또는 이 조건을 적용해서 우리가 구하는 부하율을 구하라는 문제도 출제가 굉장히 잘 된다라는 거. 자, 이 내용은 필기하고 실기 공이 아주 출제가 잘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전일 효율이라는 건 하루 동안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효율입니다. 하루 동안.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 우리가 전일 효율 중에서 출력을 운전하고 있는, 부하를 운전하고 있는 시간을 T라고 합시다. 요 T가 뭐냐면 부하가 걸려있는 시간이에요. 자, 그럼 이제 n분의 1이라는 건 부하율이라고 했으니까, 자, 부하율이 적용이 되고 T가 이렇게 곱해지면, 자, 이 값은요, 실제로 우리가 얼마만큼의 부하율로 몇 시간을 사용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하율이 주어지고 사용 시간이 주어지면 바로 T의 n분의 1 곱해준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철소는 24시간 계속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왜? 전일요일은 하루 24시간 동안 운전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 부하를 걸고 운전하는 시간은 T고요. 변압기에 전원은 24시간 동안 공급이 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소는 24시간 동안 무조건 다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 곱하기 n분의 1의 제곱의 PC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 곱하기 n분의 1의 PA 코사인이 됐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앞에 우리 n분의 1 부하 효율의 다른 점이 뭐죠? 자, 잠깐 전 페이지로 가보면 n분의 1의 부하 효율 요거죠. 여기서 살짝만 바꿔버리면요. 바로 뭐가 됩니까? 전일효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앞에다가 T 곱하고 여기 앞에다가 T 곱하고 여기도 T를 곱하고 철선에는 얼마? 24. 이렇게 곱해져 버리면 바로 n분의 1 부하일 때의 효율이 전일효율로 공식이 바뀌게 된다는 걸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전일효율로 운전을 하는데 전부하로 운전합니다. 그러면 전부하로 운전한다면 여기 뭐예요? n분의 1로 표현되고 있는 걸 100%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지워버리면 그냥 우리가 전부하 전일 효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공식은 자, 전일 효율 공식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서 전일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자, 전일 효율을 우리가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 자, 우선은요. 전일 효율을 최대로 만들기 위해서 철선부하고 동선부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24 pi 니콜 t의 n분의 1 제곱의 pc 요게 같으면 최대 효율이 될 수가 있죠. 전일 효율이 최대 효율이 될 수 있는 조건에서 결과적으로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러면 자, 왼쪽에 있는 철선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부하 운전 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하루 동안 무부하 손실과 하루 동안의 부하 손실을 같게 해주면 최대 효율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전부하 운전 시간을 짧게 하고 전부하 운전 시간을 짧게 하고 무부하 선도 작게 해주면 우리가 전일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변압기 용량은 우리가 앞에서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각각의 개개의 설비의 최대 전력의 합계, 그죠? 자, 그걸 우리가 부동률과 그 다음에 역률로 나눠주면 됩니다. 아니면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하고 부동률 나누기 역률로 나눠줘 버리면 변압기 용량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지지 않는 것들은 항상 100%로 봅니다.
뭐 수용률이 안 주어졌다 그러면 수용률을 1로 보는 거죠. 부동률이 안 주어지면 부동률을 그냥 1로 취급하시면 됩니다. 물론 역률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1로 취급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이 병렬 운전 조건은요, 지금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 변압기 병렬 운전, 그리고 직류 발전기 병렬 운전 이렇게 세 가지의 병렬 운전 조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건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인데요. 변압기 병렬 운전도 상당히 잘 나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변압기는 어떤 경우에 병렬로 운전이 가능하냐? 각 변압기군의 극성이 같아야 됩니다. 첫 번째, 극성이 같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수비가 같고 전격전압이 같아야 되겠습니다. 자, 극성이 같아야 되고요. 권수비 및 전격전압이 같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같지 않았을 때 문제점도 있는데요. 이제 극성이 같지 않았을 때 순환전류가 흐르게 되고 권수비나 전격전압이 같지 않았을 때도 순환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순환전류에 의해서 권선이 소선되는 경우는요, 극성이 서로 다른 경우고, 권선이 과열되는 경우는 바로 권수비나 전격전압이 같지 않을 때입니다. 물론 이 두 번째 권수비나 전격전압이 같지 않을 때 권선에 과열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권선의 과열 현상으로 소선이 될 우려도 발생한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고 저항과 리액턴스의 B가 같아야 됩니다. 자,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고 저항과 리액턴스의 B가 같을 것. 자, 여기까지는요, 삼상변압기하고 단상변압기가 공통으로 적용되는 병렬운전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제 세 가지로 적었는데 이걸 우리가 나눈다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권수비가 같아야 됩니다. 전격전압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아야 됩니다. 저항과 리액턴스의 B가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눈다면 총 우리가 단상변압기나 삼상변압기 공통 부분에서 총 5가지의 병렬운전 조건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병렬운전 조건을 몇 가지로 쓰세요라고 하는 그 가지수를 잘 세어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누락 없이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권수비 및 전격전압이 같고 또는 권수비 같고 전격전압 같고 이렇게 하는 거죠.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고 저항과 리액턴스 B가 같아야 된다는 거. 자,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에서 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요거는 우리가 언제 쓰냐면 부하 분담 조건에서 씁니다. 왜냐면 이제 부하 분담 조건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에 반비례해서 분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만약에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다르게 되면 부하 분담할 때 이 균형이 깨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부하 분담 불균형이 생기고 동선이 증가됨으로써 변압기 효율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른쪽에는요, 이제 변압기 이상적인 병렬 운전 조건인데, 자, 이건 병렬로 운전 중에 지금 가장 바람직한 병렬 운전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으로 병렬 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그 조건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용량에 비례해서 각 부하의 전류가 분배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용량에 비례해서 전류가 분배돼야 한다. 각 변압기에 전류가 분배된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A군 변압기하고 B군 변압기가 있다. A군의 용량이 크다. B군의 용량이 작다. 이렇게 했을 때는요, A군에서 공급되는 전류가 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A군에서 공급되는 전류가 B군에서 공급되는 전류보다 더 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건 지금 거꾸로 적었네요. A군이 크면 A군에서 공급되는 전류가 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용량에 비례해서 전류가 분배되어야 한다라는 거, 이게 이상적인 병렬 운전의 조건이고요. 변압기 상호 간에 순환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됩니다. 자, 순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러한 조건들을 잘 만족하고 있는 상태로 운전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각 변압기의 전류의 대수합이, 전류 대수합이 전 부하 전류와 같아야 됩니다. 결국은 A 변압기하고 B 변압기에서 공급되는 전류의 합과 전체 부하 전류의 합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각 변압기의 부하 전류가 위상이 같아야 된다. 각 변압기의 부하 전류에 흐르는 위상이 같아야 된다. 이것은요, 결국은 저항과 리액턴스의 B가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과 일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단상과 삼상이 같은 병률운전 조건은 이렇게 세 가지 또는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삼상인 경우에 자, 두 가지가 추가됩니다. 자, 삼상 변압기인 경우는요. 각 변이가 같아야 되고 상회전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위상각 변이가 같다 또는 각 변이가 같다 다 괜찮은 얘기입니다. 상회전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자, 위상각 변이가 서로 다를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위상자 때문에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상회전 방향이 서로 다르게 되면 동기 검정기라고 하는 걸 연결했을 때 동기 검정기에 순환 전류가 흐르게 돼서 바로 램프의 전멸이 순서대로 이 상회전 방향대로 램프가 점등이 되다 보니까 램프가 순서대로 전멸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변압기 부하 분담 조건입니다. 변압기가 부하를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A 변압기하고 B 변압기 군이 있다고 했을 때 이 A 변압기하고 B 변압기는 하나의 부하를 어떻게 나눠서 공급할 것인가라는 것이 부하 분담 조건이죠. 이때 부하 분담은 변압기 용량이 비례한다라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변압기 용량이 비례하고요. 퍼센트 임피던스에는 반비례하여 부담해야 됩니다.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서. 자, 변압기 병률 운전 조건에는요. 용량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압기 용량이 서로 다르더라도 다른 용량의 변압기를 병률 운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용량이 비례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병률 운전 조건입니까? 부하 분담 조건입니까? 분명히 부하 분담 조건이죠. 그래서 병률 운전에는 용량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부하를 나눠서 부담해야 될 조건에는 반드시 용량에 비례 부담해야 된다라는 거. 용량이 큰 쪽의 변압기가 부하를 많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당연한 얘기겠죠. 지금 우리가 이제 네 번째에서 위상각 변이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가능한 결선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변압기가 한쪽이 델타면 여기도 델타 또는 델타일 때 YY 이렇게 운전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델타는 1차와 2차의 위상차가 없잖아요. 그죠? 1차와 2차 위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의 위상이 똑같은 결선이 델타나 YY잖아요. 그죠? 그래서 델타로 운전할 때는 델타 또는 YY 변압기 군이 바로 델타 군과 병률 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YY 결선과 YY 가능하죠? 그 다음에 Y델타하고 Y델타나 델타 Y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불가능할 때는 어떤 겁니까? 한쪽은 델타인데 또 한쪽은 델타 Y나 Y델타입니다. 자, 안 되죠? 네. 이쪽은 1차, 2차 위상이 똑같은데 이쪽은 30도 각도가 생기니까. 자, YY 결선하고 있는데 Y델타나 델타 Y로 운전하고 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억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짝수로 기억했잖아요. 델타가 4개네요. 델타, YY. 델타 둘, Y 둘. 짝수로만 이루어져 있죠. 여기는 델타 Y. 델타가 3개, Y가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홀수로 연결되어 있는 변압기구는 병률 운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아마 암기를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 실기에서 자, 가능한 결선 종류하고 불가능한 결선 종류를 나열하세요라는 문제로 출제가 가능합니다. 필기에서도 물론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자, 다음 이제 단권 변압기입니다. 단권 변압기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필기에서 출제가 되는 게 승합 변압기이기 때문에 자, 우리 실기책에는 강압 변압기로 나와 있는 내용을 승합기로 바꿨습니다. 필기하고 실기에서 공통으로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여기 V2 요 단자가 결국은 부하가 접속이 되는 단자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V2 쪽이 부하측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V1이라는 전압을 공급해서 V2로 승합을 하는 이런 변압기를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 변압기는요. 1차 권선하고 2차 권선이 독립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1차고 2차가 자기적으로는 결합이 되지만 정기적으로는 연결이 안 돼 있는. 그죠? 정기적으로는 이제 절인이 돼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단권 변압기의 특징은 그렇지 않아요. 단권 변압기는 지금 그림에서와 같이 자, 여기가 저압측 권선이고 자, 요 전체가 고압측 권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압측 권선 중에 일부분을 저압측 권선으로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단권 변압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단권 변압기라는 건
고압측과 저압측을 따로 우리가 별개로 운전하는 게 아니고 고압측 권선 중에 일부분을 저압측 권선으로 우리가 같이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그렇죠. 동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 동량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이 단권 변압기 특징 중에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AB의 권선을 직렬 권선이라고 하는데 지금 AB가 여기죠. 자, 요거 외워야 돼요. 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자, 여러분들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직렬 권선이라고 하는데 이 직렬 권선에 가해지는 용량을 우리가 자기 용량이라고 그래요. 자기 용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자기 용량이 다른 게 아니고요. 단권 변압기 용량입니다. 단권 변압기 용량이다. 또는 승합기 용량이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단권 변압기 용량을 우리가 자기 용량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직렬권선에 접속되는 용량이 결국은 자기 용량이라고 표현한다. 자, 여기서 이제 불로권선이라는 것은 지금 저압측 권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압측 권선. 우리가 보통 V1 이걸 이제 저압측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VL 이게 low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V2 이걸 우리가 보통 VH에서 이제 고압측이다. 고압측 V2 또는 VH, 저압측은 V1, VL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단권 변압기의 권수비는요. V2-V1분의 V1, N2-N1분의 N1 이렇게 표현해서 이 권수비가 항상 1보다 크게 나타난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굉장히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이제 단권 변압기인데 말이죠. 단권 변압기인데 1차가 지금 얼마냐? 6000V입니다. 자, 그런데 고압측은 얼마냐? 6600입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직렬권선에 전압이 몇 볼트가 걸리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결국은 600볼트가 걸리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얼마죠? 6000볼트가 걸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압이 지금 6000볼트고 고압이 지금 6600인데 자, 차이로 보면 어때요? 차이로 보면 600볼트 차이밖에 안 나는 거죠. 그죠? 근데 나중에 이 부하의 용량을 비교를 해보면요. 이 부하의 용량을 비교를 해보면 상당합니다. 왜? 지금 요 부분은 우리가 자기 용량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기 용량, 변압기의 용량은 지금 600이라고 했는데 선로에는 지금 6600이니까. 그럼 몇 배입니까? 11배죠. 11배. 그래서 변압기 용량이 만약에 1kg짜리다라고 한다면 부하는 11kg를 걸 수 있다라는 요런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량이 작은 단권 변압기의 소용량을 가지고 부하는 굉장히 큰 부하, 대용량 부하를 접속할 수 있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인데, 자, 부하 용량과 자기 용량의 자, 이 표현을 그냥 부자로 표현하겠습니다. 부자. 또는 자부 바꾸셔도 돼요. 자부. 자, 보통 우리가 자기용량을 구하라는 문제가 잘 나오니까 자부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자, 자기용량과 부하용량의 비율이다라는 얘기죠. 자기용량과 부하용량의 비율이다. 자,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어차피 이 공식에서 I2, I2는 지워버리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부하용량은 V2분의 자기용량은 V2-V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V2를 우리가 고압측이다 그런다면 고압측 분의 고압측 마이너스 저압측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자기용량과 부하용량의 비율입니다. 자기용량과 부하용량의 비율. 자, 자부 이렇게 외울 때 자, 고압측 분의 고압측 마이너스 저압측. 고압측 분의 고압측 마이너스 저압측이다. 이렇게 한 번에 공식을 익혀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단권 변압기는요, 여러 가지 용량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단상 단권 변압기, 삼상 Y결선의 단권 변압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단상이나 Y결선을 채용할 때는요, 이 공식 그대로 써요. 그래서 고압측 분의 고압측 마이너스 저압측 곱하기 부하용량. 자, 이게 부하용량을 왜 곱해놨습니까? 지금 자기용량 구하는 거니까. 자, 이 자기용량 구하려면 분모에 있는 걸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부하용량이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자, 만약에 단권 변압기를 삼상 V결선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 이 공식 그대로 씁니다. 공식 그대로 쓰시고
그 앞에다가 루트 3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루트 3분의 2를 곱해줍니다. 자, 델타 결선으로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부하 용량에다가 얼마로 곱하냐? 루트 3. 그 다음에 고압측, 저압측을 곱해준 다음에 루트 3 V1, V2 또는 VHVL. 그 다음에 분자가 VH-VL의 제곱입니다. VH제곱 마이너스 VL의 제곱. 자, 요게 델타 결선된 단권 변압기의 자기 용량 공식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권 변압기 용량은 우리가 크게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죠. 단상과 삼상 Y 결선, 그 다음에 V 결선, 그 다음 세 번째가 델타 결선에 해당하는 공식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뭐 감 잡으셨어? 예, 단상과 Y 결선에 대한 문제가 가장 출제가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단권 변압기에 관한 계산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공식을 살펴봤고요. 자, 단권 변압기의 특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용량 변압기인데 대용량 부하를 운전하는데 아주 적합하죠. 변압기 용량은 작지만 부하 용량은 굉장히 크다 이 말입니다. 건수비가 1에 가까울수록 부하 용량이 증대가 되고 경제적이 된다라는 거. 자, 동량 감소로 조립 및 운송이 용이하고, 동량 감소라는 건 우리가 1차, 2차를 독립적으로 따로 쓰는 게 아니고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일부가 있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동량이 감소되고 조립, 운송이 용이해집니다. 자, 동량이 감소되니까 당연히 동선이 감소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권 변압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효율이 높다라는 거. 효율이 굉장히 높은 변압기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단점입니다. 변압기 1차, 2차, 고압측과 저압측이라고 하죠. 실제로는요, 고압측과 저압측이라고 했을 때 이 저압측이 실제 우리가 뭐 저압이 아니에요. 네. 교류 600V, 직류 750V 이하 이런 저압이 아니고 저압측도 고압측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한번 그려드렸죠. 자, 저압측이 6000V인데 고압측은 6600이었습니다. 여기서 요 6000V를 우리가 저압측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압이 아니고 저압측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1차나 2차 또는 저압측과 고압측이 자,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죠.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압측도 고압측과 같은 절연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절연 비용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단락 전류가 커지므로, 왜? 누설 리액턴스가 작으니까 단락 전류가 커지므로 더 높은 열적 기계적 강도를 필요로 합니다. 제작을 좀 튼튼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고압측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영향이 저압측에 직접 영향을 해칠 수 있다는 것도 단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점, 자, 세 가지로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단권 변압기 용도인데요. 이 단권 변압기는 보통 이제 승합기로 우리가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동보상기. 자, 기동보상기라는 건 기동 토크를 좀 크게 하고 기동 전류는 조금 줄여서 기동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보상용으로 쓰는 기동기를 얘기합니다. 기동보상기, 그 다음에 형광등용 승합변압기 이런 용도로 단권 변압기를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1차 변전소에 쓰는 YY 델타라고 하죠. 네, 3권선 변압기도 이 단권 변압기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유형 문제인데요. 자, 5만 kVA 변압기가 있다. 자, 단위가 이렇게 kVA로 나왔죠. P상분입니다. 이 변압기의 손실을 80% 부하율, 그러면 n분의 1이죠. n분의 1이 지금 0.8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렇게 운전할 때 바로 53.4kW가 손실로 발생했어요. 자, 이 손실은 몇 가지가 있죠? 그렇죠. 철선도 있고 동선도 있는데, 동선은 요렇게 적는 게 부하율이 주어질 때 손실이죠. 동선. 이걸 더해준 게 전체 손실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계산한 것이 지금 얼마냐? 53.4kg다 이 말이고요. 자, 부하율이 60%일 때 그때는 36.6kg이다. 자, 이렇게 해놓고 물음에 답하라겠네요. 자, 첫 번째는요, 부하율을 40%로 한다면 손실은 얼마로 바뀔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결국은 뭘 알아야 되죠? 철선과 동선을 다 알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조건에서, 문제 조건을 보십시오. 자, PI 플러스, 자, 부하율이 0.8일 때, PC. 이렇게 하면 이제 부하율이 0.8인 조건의 전체 손실이 되죠. 이 값이 얼마냐? 53.4kW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60%가 주어졌죠. 그래서 PI 플러스 0.6 제곱이 빠졌네요. 제곱 빠졌습니다. 이거 빼면 안 되는 거죠. 네, 0.8의 제곱, 0.6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게 36.6kW가 됩니다. 자, 이 조건에서 뭘 구할 수 있죠? 네, 지금 우리가 식이 두 가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철선과 동선 미지수가 두 개니까 충분히 연립방정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위에서 아래를 빼보죠. 그러면 바로 동선이 나올 겁니다. 동선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위에서 아래를 빼라고 했으니까 53.4 빼기 36.6 나누기 하고요. 0.8제곱에서 0.6제곱을 빼주면 되죠. 0.8의 제곱 마이너스 0.6의 제곱을 빼주게 됩니다. 자, 이걸 계산해 보니까 먼저 동선이 나왔습니다. 동선이 60으로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 동선을 첫 번째 식이나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철선이 나오겠네요. 자, 철선을 바로 구하겠습니다. 위에다가 계산하죠. 뭐 53.4 마이너스 0.8제곱에 곱하기 바로 60이 되겠네요. 자, 요걸 계산해 주니까 철선이 15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본 문제가 뭐예요? 부하율이 40%일 때 손실을 구하라겠죠? 따라서 자, 15 플러스 0.4 제곱 곱하기 동선 60 요렇게 계산해 주면 부하율이 40%일 때 전체 손실이 24.6으로 24.6kW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한 번 더 써주시면 되죠. 자, 최고 효율은 몇 프로 부하율일 때 나오죠? 부하율 구하라겠죠? 자, 부하율은 n분의 1을 구하라는 얘기고요. 루트 동선분의 철선입니다. 자, 동선이 60, 철선이 15입니다. 자, 곱하기 100 해주면 이때 50%가 나왔죠? 50%가. 네. 그러면 부하율이 50%라는 얘기는 변압기를 5만 kVA로 운전할 때보다 2만 5천만 걸었을 때가 변압기 효율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50%만 걸 때가 최대 효율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실기 유형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변압기 병률 운전 조건 세 가지를 쓰시오. 자, 이게 지금 단상입니까? 삼상입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죠. 그래서 이때는요, 단상의 조건으로 그냥 쓰는 겁니다. 첫 번째, 극성이 일치할 것. 극성을 일치시킨다. 자, 두 번째, 권수비 및 전격 전압을 일치시켜야 한다. 세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고 저항과 리액턴스의 비를 일치시켜야 한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적으시면 되겠죠. 자, 이게 만약에 5가지를 적으세요라고 한다면 여기서 나눠버리면 됩니다. 권수비 같아야 됩니다. 전격 전압이 같아야 됩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를 갖게 해야 됩니다. 저항과 리액턴스의 비를 갖게 해야 됩니다. 하면 5가지로 정리가 또한 가능하겠습니다. 자, 다음 실기 유형 문제에서 단자 전압이 3000V인 선로에 전압비가 3300에 220인 승합기를 접속해서 60kW 역률 0.85의 부하에 공급을 하려고 할 때 몇 킬로의 승합기를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자, 승합기 용량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 승합기 용량을 우리가 자기 용량이라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60kW가 지금 이게 부하 용량이 되는 거죠. 부하 용량이 됩니다. 부하 용량. 자, 그러면 먼저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승합기를 그려보겠습니다. 단권 변압기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단자는 3000V를 걸었죠. 3000V를 걸었는데 지금 여기 권수비를 잠깐 볼게요. 3300에 220이라는 요 권수비가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권수비는
자, 여기 지금 불로권선에 3,300이 걸리고 그 다음에 직렬권선에 220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단권변압기나 승합기에서 전압비 또는 권수비가 주어졌을 때는요. 이 권수비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 이제 고압 측이죠. 3,300이 지금 여기 불로권선입니다. 그리고 220이 직렬권선에 접속된 권수비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자, 3,300대 220인 권선인데 실제 걸린 전압은 3,000V니까 지금 여기 229 이라는 권선에 걸린 전압은 얼마가 될까요? 자, 220에 걸린 권선은 우리가 2투로 간다면 2투 권선은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3,000 곱하기 3,300에 220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 약분하면은 1.1이 되니까 그렇죠. 200V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요. 지금 여기가 3,000V고 이쪽 권선은 200V가 걸리니까 이 선로 측에는 전압이 전체가 얼마가 될까요? 3,200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V2는 얼마가 되느냐? 3,000 더하기 자, 이걸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3,000에 곱하기 3,300분의 220이다. 그렇게 해서 자, 3,200V가 실제로 고압측에 걸린 전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도 되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단자 전압이 3,000V일 때 권수비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때 2차 고압측에 걸린 전압은 자, 저압측 3,000V 플러스 저압측에다가 권선비의 역수를 곱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기용량을 구하라겠으니까 자기용량 공식은 어떻게 되죠? 자기용량. 자, 고압측 3,200 마이너스 저압측 3,000 나누기 고압측 3,200이죠. 곱하기 부하용량 60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계산하면 여기 단위가 뭐가 나오죠? 여기 단위가 지금 킬로와트로 나오죠. 왜? 부하용량이 지금 60kW니까. 근데 지금 단위가 kVA로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P상분이구나. P상분이면 역률을 나눠야 되겠군. 자, 이렇게 해서 60 나누기 역률이 0.85 이렇게 해주면 단위를 우리가 kVA로 환산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 정답이 4.41 kVA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변압기 용량, 자기 용량이죠. 승합기 용량 해도 되고요. 승합기 용량은 4.4kVA짜리입니다. 4.4kg짜리를 가지고 부하를 얼마나 운전하고 있죠? 그렇죠. 60kg 이상이죠. 실제로 역률 0.85까지 나눠버리면 0.85분의 60kg라는 엄청난 부하가 지금 사용되고 있다. 변압기 용량은 요만큼인데 부하 용량은 상당히 큰 용량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게 이제 단권 변압기 또는 승합기의 특징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실기에서 실제로 출제가 된 문제인데 이 문제는 필기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딱 보면 아시겠죠? 네. 자, 필기에서 나오는 문제를 한번 볼까요? 50kg짜리 변압기가 있고요. 전부하 동선은 1200. 그 다음에 무부하 손이 800. 철선이죠? 네. 단상 변압기 부하 역률이 80%일 때 전부하 효율을 구하라. 자, 전부하 효율을 구하라는 문제죠. 전부하 효율 구할 때는 그냥 바로 구합니다. 변압기 용량이 5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역률 곱해야 됩니다. 0.8. 플러스 철선 먼저 800 플러스 동선 1200 분의 자, 다시 출력은 자, 전부하니까 이걸 다 쓴다는 가정에서 변압기 용량을 전체를 계산하는 거죠. 곱하기 100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그냥 바로 효율이 계산이 됩니다. 정답은 95.24가 나와서 정답 1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OKVA 단상변압기 무유도 전부하에 있어서 동선은 120, 철선은 80이다. 전부하의 5분의 1이 되는 무유도 부하에서의 효율을 구하라. 자, 전부하의 2분의 1은 부하율이 2분의 1이라는 조건입니다. 부하율이 2분의 1일 때 효율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부하율이 n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자, 효율 적용합니다. 자, OKVA니까 5,000이죠. 자, 역률이 안 주어졌다는 얘기는 1로 보란 얘기예요.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1로 봅니다. 자, 2분의 1 곱하기 5,000입니다. 플러스 철선은 그대로 80 플러스 자, 동선 조심해야 되죠. 2분의 1에 제곱이 들어가야 됩니다. 동선은 120이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5,000
곱하기 100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정답을 구해 보시면 정답은 95.8%가 나와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변압기의 전일 효율이 최대가 되는 조건입니다. 전일 효율이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중에 무부하 손실의 전체 합과 하루 중에 부하손의 합이 같아야 되죠. 무부하손은 철손이고요. 부하손은 동손이기 때문에 하루 동안의 무부하 손실과 하루 동안의 부하 손실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정답은 당연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변압기의 병률운전 시 필요한 조건은, 자, 변압기가 병률운전할 때 필요한 조건은, 자, 극성 고려해야 됩니다. 권수비 같아야 되고요. 전격전압 같아야 되죠. 용량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퍼센트 임피던스 강과 같고 저항과 리액턴스의 B가 같아야 됩니다. 자, C가 포함되지 않는 게 정답이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대 이상의 변압기를 이상적으로 병렬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자, 가장 바람직한 병렬운전을 하려고 할 때 필요 없는 게 뭐냐? 각 변압기의 손실비가 같아야 되는 이런 건 없었죠. 그죠? 자,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는 조건이라야 되고요. 각 변압기의 부하전류가 같은 위상이 되도록 해야 되고 부하전류가 용량에 비례해서 각 변압기에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맞는 얘기죠. 정답은 1번이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기기 같은 2대의 단상 변압기가 1000kg가 있는데 임피던스 전압은 8%와 7%다. 이것을 병렬로 하면 몇 킬로까지 걸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문제죠. 자, 지금 변압기가 2대가 병렬로 운전이 되고 있대요. 이렇게 병렬로 접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1000kg짜리고 이쪽도 1000kg짜리입니다. 그럼 딱 보면 2000이 걸리겠네요. 2000을 걸 수 있겠네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자, 2000이 걸리려면 여기 각각의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아야 돼요. 이게 같으면요. 8%가 8%, 7%가 다르지 않고 8%, 7% 이게 같아지면 요거 그냥 2000kg 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변압기 용량이 똑같으니까 변압기 용량에 신경 쓰지 마세요. 어느 한쪽은 분명히 1000kg를 전체 다 부하를 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겠어요? 자, 변압기 병렬운전할 때 용량에 비례하고 퍼센트 임피던스 반비례하겠죠. 반비례해야 되기 때문에 자,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은 쪽이 많이 부담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쪽 변압기 1000kg가 다 걸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쪽에 8%짜리는 줄여야 됩니다. 얼마만큼 줄여야 되죠? 1000 곱하기 8분의 7만큼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8대 7이기 때문에 7%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적용하는 건 1000을 다 쓴다고 보고 자, 8%짜리는 8분의 7만큼 줄여서 변압기를 운전해야 됩니다. 자, 이때 정답은 1875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쪽은 1000이라고 했으니까 이쪽 8%의 변압기는 875 kVA죠. 이 정도만 걸어서 부하를 부담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실기에서 나왔던 문제하고 아주 비슷한 유형이죠. 자, 용량 10kg짜리 단권 변압기를 그림과 같이 접속하면 역률 80%의 부하에 몇 킬로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까? 자, 단권 변압기 용량이 자기 용량인데, 그죠? 지금은 부하 용량 구하라고 했잖아요. 자, 부하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공식이 약간 바뀌어야 되겠죠? 자, 이건 어떻게 되느냐. 고압측, 나누기 고압측, 마이너스 저압측, 곱하기 100이죠. 요렇게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자기 용량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고압측이 3300, 저압측이 3000이니까 자, 고압측 3300. 자, 고압측 3300 마이너스 저압측 3000이죠. 곱하기 자기용량 10kg가 되겠네요. 자, 요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은요. 단위가 kVA로 지금 나오는 건데 단위를 킬로와트로 구하라겠죠. 곱하기 네, 0.8 이렇게 곱해 줘 버리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계산을 해주니까 정답이 얼마가 되느냐? 그렇습니다. 88로 나오겠네요. 88. 네, 88에 부하를 걸 수가 있다. 자, 여기 보시면 10kg짜리 자기 용량을 가지고 변압기 용량을 가지고 부하를 88로 운전할 수 있다. 거의 8배 이상 부하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단권 변압기 또는 승합기를 접속하면 자기 용량보다 부하 용량을 훨씬 더 큰 부하, 대용량 부하를 걸 수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변압기에 관련된 내용, 실기 유형과 필기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또 다 풀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